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5시 라이브는 건국대병원 외과 황대훈 교수님과 함께 대장용종에서 발견된 대장암이라는 이름으로 대장암에 대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를 맡고 있는 황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건국대병원 외과에도 계시지만 또 건국대병원 의료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장암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을 시청하시면서 좀 대장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용종 관련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이나 강의 끝나고 답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 용종과 대장암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대장이란 어떤 기관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은 소장과 이제 항문 사이에 있는 기관이죠. 네. 그래서 대장은 이제 결국 결장과 직장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대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장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말인데요. 연결한다는 장이다. 그래서 연결하는 결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장과 직장을 연결하는 장이다. 그래서 결장이란 말을 썼고, 직장은 이제 항문까지 고든 15cm 정도를 갖다가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대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의 역할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수분이 재흡수되는, 거의 대장에서 거의 90% 이상 재흡수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수분과 이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변이 만들어지고 이를 저장했다가 이제 배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들이 이제 장에는 많기 때문에 미생물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발효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B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면역 기능도 이제 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장의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미생물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좀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 한 잔 드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대장이 좀 어떤 건지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대장이 소장이 이렇게 있고 둘러 있다, 이 정도만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이제 되게 다 배웠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외과 교과서에서 대장의 상대적 굵기, 그러니까 내부 직경의 상대적 굵기를 이제 모식을 해서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제 어떤 참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이거랑 딱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대장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모양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문, 우리는 홍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면 대장도 절대로 모든 사람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구불결장의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운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곧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꼬부라지게 아주 꿀탕꿀탕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다르네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되게 이게 굉장히 짧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인들은 이게 구불결장이 되게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고 짧은 거에 장단점 같은 건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그 구불결장 길이가 좀 짧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진짜 환자분의 이제 사진을 CT를 찍어가지고 대장을 재구성을 한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구불결장과 이제 횡행결장이 있는데 아까 보신 그런 교과서 사진하고는 너무 다르죠. 완전 꼬불꼬불 네네. 되는데요. 네. 그래서 대장만 다시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이제 구불결장이 조금 돌고 횡행결장도 조금 꼬불탕 합니다. 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구불결장이 뭐 상당히 많이 돌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횡행결장은 조금 더 펴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아주 마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횡행결장이. 그래서 마른 분이 오히려 대장 내시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대장 모양은 사람의 지문과 같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다. 따라서 이게 아마 결국 나중에 또 말씀드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왜 다 다를까? 어느 사람은 쉽고 어느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용종을 잘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기 쉽지 않고 이런 이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이런 대장 길이와 모양이 다른 거에 또 기인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비욘드 일하면서 대장이 이렇게 모양이 각양각색이라는 걸 처음 알아서 좀 네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발견되기 쉬운 대장과 아닌 대장이 있을 때가 네네. 있다는 거죠. 짧은 분들은 오히려 내시경하기 굉장히 쉽죠. 볼 때가 적으니까. 네, 볼 때가 적어요. 근데 꿀탕 하면 네. 들어갈 왔다 길도 갔다 해야 많고 되니까. 하기도 어렵고 네.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사람 근데 내 모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장이 좀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이다 이런 걸 좀 알았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대장암이잖아요. 대장암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네네. 먼저 무엇인지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장선암을 얘기합니다. 대장선암이란 선이라는 거는 이제 글랜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가 내분비, 그러니까 분비 그러니까 액체를 분비하는 걸 갖다 선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대장의 점막에 있는 이 샘세포에서 결국 발생하는 걸 갖다가 이제 대장선암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장암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데노카르시노마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암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대장선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에 있는 세포 중에 일부가 이제 악성화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장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은 대장암은 보통 대장선암을 좀 의미하는 네, 대장선암을 거죠.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 발생 원인은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잘 모른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경 요인하고 유전 요인이 이제 뒤섞인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 요인 중에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음식은 이제 음식 중에도 뭐 붉은 육고기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이제 실험들이 있고 운동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 비만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느 거 하나가 완벽하게 대장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유전 요인은 대개 한 5%, 적게는 5%, 많게는 15%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전 요인과 결국 환경 요인이 어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원인을 잘 모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우리 암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모르는데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치료를 하고도 낫는 게 있고 낫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원인은 뭐냐? 원인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장암 요인이라기보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발생 위험을 늘릴까? 제일 중요한 건 연령입니다. 이게 노령화가 되면 이제 결국은 이 대장암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늘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병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종 중에도 선종의 이런 병력이 있다든지 개인 병력이든 뭐 가족 병력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전 위험이 갖고 있는 저런 유전병들도 있고요. 뭐 음주와 흡연은 사실 암에 안 들어가는 그렇죠.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암도 나쁘다. 그런데 대장암은 특히 그중에 흡연보다도 음주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만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발생 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그러고 요인. 네. 이제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운동은 이제 좀 더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대장암 발생이 적더라는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드릴 용종 제거하는 게 이제 결국은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네. 예전에 이제 아스피린도 용종을 줄이는 그런 하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스피린은 또 다른 위험성도 우리가 뭐 뇌출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는 게 과연 위험과 이득을 따졌을 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조금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장암 증가 원인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요인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들, 그 다음에 또 검진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이건 뭐 의인적인 거겠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이 검진이 많이 되는 검진이 거네요. 많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다음 거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도 이제 대장암이 증가한다 많이 요 하고 얘기 있죠. 하셨는데, 예, 미국이 젊은 층이 많이 생겼다 그래갖고 지금 사회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도 지금 많다고 보고는 했는데 왜 많이 늘었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는 예전에 그 선조들은 뭐 말 타고 다니고 네. 서부 시대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마 지금의 젊은 층들은 훨씬 오래 앉아 있는 그렇죠. 생활도 많이 하면서 또 음식 이런 잘 먹고, 네. 그 패스트푸드를 훨씬 더 많이 선조들보다 접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이 좀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일 뿐이지 사실은 왜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 연구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얌얌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본 대장암 환자 중에 가장 낮은 연령대가 몇 살이었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얼마 전에 뭐 외국에서도 10대의 대장암이 뭐 10대요? 있었다 그랬는데 저도 아주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그런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환자는 이미 다른 데서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재발해서 왔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이요? 네. 상상, 가장 낮은 연령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걔는 12살보다 더 전에 수술을 받았죠. 그런 거죠. 예. 뭐 10살, 11살 예, 이럴 때. 제가 기억하는 가장 낮은 연령대 12살입니다. 제가 솔직히 한 원장님께서 한 20대, 30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20, 30대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뭐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도 많이 생긴다 네.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부분의 대장암이 좀 선종, 용종 이런 데서 발생한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도 좀 궁금을 합니다. 네네. 진단은 이제 발생 네. 과정을 네, 우리가 발생 먼저 과정. 봐야 네. 되는데 이제 용종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녹용 아시죠? 사슴뿔. 네네. 사슴뿔에 용자를 쓰고서는 그다음 종은 이제 종개, 매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튀어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튀어나오면 다 용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로 술 먹고 내시경을 해보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다 튀어나와요. 장염이 되면서 그건 염증성 용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건 다 용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점막이 튀어나왔다는 건 일반 명사로 그냥 용종 그러면 튀어나왔구나. 근데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혹이 있고
문제가 없는 혹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 중에 이제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용종이 꼭 암으로 직결되는 예, 건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네, 용종은 일반 명사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용종 모양이 이제 우리 환자분들 것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보는데 버섯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납작한 것도 있고 아주 좀 이렇게 좁쌀같이 생긴 것도 있고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조그만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봐야 우리가 이제 이게 성질이 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채취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예, 건가요? 채취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예측은 하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용종 중에 이제 진짜 혹의 성질을 갖고 있는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선종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 선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선이라는 글랜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선자를 쓰는 글랜드를 갖고 있는 종양이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해갖고 혹을 띄었는데 선종인데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대장암의 전구 단계,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진짜 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톱니상 병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그 증식성 용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일부가 사실은 겉에만 삐죽삐죽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도 삐죽삐죽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이것도 선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선종이라 그러니까 병변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톱니상 병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대장암, 대장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 평활근 지방종, 혈관종이라는 거는 이제 양성종양이고 이거는 생기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장 점막에서 생기는 혹들은 아닙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술 먹으면 생기는 장염일 때 생기는 거는 네. 염증성 용종. 예. 그 염증 띄어보면 불룩불룩해서 다 띄었더니 이제 염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술 드셨구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증식성 용종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세포가 조금 과하게 증식을 해갖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장암으로 가는 용종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톱니 모양 병변으로 변질이 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것들은 띄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 띄어서. 작은 건 상관없는데 예, 큰 거는. 네, 큰 거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과호종은 그냥 정상 세포가 커진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니까 이것도 뭐 나쁜 게 아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위험한 것들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나셔서는 꼭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띄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네. 괜찮다는 얘기는 암은 없다는 얘기지 용종 중에 이게 진짜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선종이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얘기를 보통은 잘 안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이게 그대로 두면 암으로 가나요? 이제 꼭 그거를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선종인가 아닌가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암으로 가나요? 라고 꼭 물어보시면 그대로 둬도 뭐 암으로 안 가요라고 하면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거에 속하는 뭐. 네네. 근데 이거 꼭 띄어야 되는 혹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선종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네. 정확히 알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발생 과정은 이제 이러한 그 선종에서 거의 대부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선종이 없이 그냥 바로 점막에서 생기는 경우도 한 5%에서 1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으로 아주 잘 찾아내야만 이제 찾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내시경들은 상당히 이제 그 해상도가 요새 얘기하는 진짜 해상도죠. 해상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그만 것도 잘 찾아내는 그런 이제 내시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내시경이 그 좋은 기구들이 들어오면 뭐 의료기관에서 뭐 아주
발빠르게 보급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이제 보급을 받기 때문에 서구와 달리 이제 굉장히 그 발생을 잘 찾아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나라의 오히려 장점이죠. 네. 90%가 이제 선종에서 발견되고 요즘 또 기술도 좋다. 예, 네. 그러니까 기술보다 이제 내시경 자체의 네. 그 해상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견을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90년에 존스 홉킨스에 있는 닥터 포겔스타인이 이제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가는 과정에 유전자가 이렇게 관여한다는 걸 이제 보여준 아주 유명한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이제 APC, 뭐 KRAS, DCC, P53이 걸쳐서 이렇게 암으로 가는 걸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대부분은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유전성 대장암이 또 한 카테고리가 있고 아까 그 톱니 모양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유전자의 시그널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해주는 게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또 그런 종류의 이제 대장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3가지 정도의 패스웨이가 이제 있다는 걸 최근에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약 30%는 선종을 꼭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선종의 크기가 커질수록 암으로 변할 기회가 커지고 대장암 조직 자체에도 선종 조직이 일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종에서 암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죠. 네. 대장암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역시 선종 빈도도 높고 또 선종이 있는 그룹에서 대장 선종이 없는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대장 선종의 최다 빈도 연령은 50대고 대장암 최빈 연령은 60대이기 때문에 결국 한 10년 정도 이게 터울이 있는 거 아니냐. 선종에서 유암으로 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성 용종증 환자는 이제 아까 처음 그 포겔스타인 다이어그램에서 APC 진이라는 게 변화가 이 배선변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빨리 대장암으로 변하는 그 유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가족성 용종증 환자는 뭐 거의 100% 대장선종에서 이제 대장암으로 발전을 한다는 게 이런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이제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대장 내시경 엄청 좀 철저히 하셔야. 저거는 뭐 10대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결국 선종에서 대장 용종 중에 선종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겉의 모양이 좀 더 이렇게 거칠어질수록 그러니까 육모 선장이라는 건 이제 겉 모양이 이제 약간 우리 꽃양 배추 같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모양이 이제 점점 꽃양 배추처럼 보이고 크기가 커질수록 암의 발생 빈도는 더 커진다.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끈한 관상 선종이라 그러면 선종 중에 이제 제일 하위급이라 그러면 중간에 약간 거칠거칠해지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거칠어지면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거칠어지면 이렇게 되면 암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아래 거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선종이 가장 이제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종양이고 과증식성 용종이라는 건 암으로 변하지 않는다. 염증성 용종은 물론 가짜 혹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 그냥 둬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이 어떤 걸 띄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그게 암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없던 건지 좀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선종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선종에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잘 보이지도 보이고. 않네요. 잘 보이지 않죠. 네.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뭐 약간 주름 같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 찾아야 보입니다. 만약 변이 이런데 이제 딱 껴있으면 못 찾겠죠. 그러니까 관장이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깔끔하게 해놔야 잘 볼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증식성 용종인데 요거는 이제 암으로 가진 않지만 다 띄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요것도 이제 이건 염증성 용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짜 혹이죠. 술 먹어서 생겼다고 아까 한 그런데 볼록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볼록볼록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장 연결하고 나서 이거 뭐 이상한데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장 한 연결 부위가 새살로 이제 덮이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연결 부위가 이제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낫는 과정입니다. 이거. 네. 아무는 과정 같은 거네요. 아무는 네. 과정. 요거 이제 그러니까 과정에서 또 이렇게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증성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온 자리에서 이렇게 염증성 용종이 되면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개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꽈리입니다. 용종하고 완전히 반대로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간 거죠. 이거는 혹이 아니라 사실은 장벽이 약해져 가지고 튀어나간 겁니다. 페인 건가요? 구멍이 이게 쏙 이게 꽈리처럼 네. 싹 빠진 거죠. 약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비가 많으면 이렇게 생긴다 그러는데 예, 이렇게 보이고 챗GPT 보고 대장 개시를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똥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예, 구멍이 생기면서 여기 똥이 변이죠. 변이 여기에 막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개실염이라는 걸 일으킬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진단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시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장하고 이렇게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조직에서 이런 게 보였다 그러면 이제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에다 염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상 조직은 이렇게 보이는데 대장암 조직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장 선암 조직이라고 합니다. 되게 뭔가 다른 게 불규칙하게 막 네, 분포되어 규칙적이지 있네요. 않죠. 예, 뭔가 좀 더 핵이 진해지고 네. 이제 배열이 조금 불규칙해진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장암 세포도 악성도가 각각 다른데 이제 아까 분화도 그러니까 샘 모양을 잘 유지한 암세포 중에도 이런 것들은 그 분화도가 좋다 그러고요. 이게 점점 깨지고 완전히 깨져버리면 악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암으로 안 좋은 가는 암으로 건가요? 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화도라는 게 이제 결국 더 나빠지면 같은 선암에서도 분화도가 나빠질수록 이제 악성도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선암 중에도 이제 점액성도 있고 인환세포형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나쁜 거고요. 인환세포하면 이제 위암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이제 암세포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암세포는 이제 소세포암이라고 하는 게 대장암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네. 소세포암은 만약에 진단을 되고 나면 거의 한 달 내에 다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흔치는 않은데 소세포암이라고 대장암도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그 악성도가 너무 높은 단이죠. 흔치는 않습니다. 확진은 하여튼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혹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장혹이 진단이 되고 나면 꼭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몇 끼냐고 그러시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뿐이지 아직 몇 끼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떼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CT를 이제 저희가 많이 찍게 되고 간에 좀 이상한 것들을 잘 보려면 MRI가 조금 더 요새는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찍는 PET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암의 경우는 직장 MRI를 찍으면 이제 직장암이 조금 더 잘 보이고 CT보다 이제 직장암 모양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주위 림프절들을 조금 더 MRI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뭐 뇌로 간다든지 뼈로 뼈까지. 가면 이제 뇌 영상이라든지 뼈 영상을 이제 찍기도 하겠죠. 네. 이러한 검사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몇 기가 될 거라는 걸 임상적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해갖고 뭘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진입니다만 이제 CT 사진에서 주위에 림프절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3기라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3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PET-CT에서 이제 똑같은 환자를 이제 본 거고요. MRI에서 간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진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치료잖아요. 네. 치료법은 어떤 것이 네. 있는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 치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이고요. 네. 수술 치료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뭐 수술 방법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이제 복강경 보조라 그랬습니다만 이제 복강경 이제
100% 복강경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보조란 말을 쓰고요. 이제 로봇 수술도 요새 많이 합니다만 역시 보조 수술이죠. 근데 직장암은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건 뭐냐면 복강경 보조 복강경 수술이 이제 결장암에서는 개복 수술하고 이제 성적 차이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진행이 된 게 아닌 경우라면은 복강경 수술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직장암은 아직도 완벽하게 이제 왜냐하면 수술이 워낙 테크닉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장암 수술에서 복강경이 개복 수술보다 그러니까 좀 같은가 못한가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봇은 이제 사실 복강경의 하나의 이제 서브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수술로 다 제거하는 것만이 대장암은 이제 가장 완벽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고주파 열 치료라는 거, 그러니까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만 열 치료는 태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전이나 폐전일 때 이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수술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수술을 했을 때 너무 많은 간이라든가 이런 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를 잘하는 곳에서는 이제 수술한 거하고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술에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절제 수술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거예요? 보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방사선 치료는 이제 중하부 직장암에서 요새는 수술 전에 많이 이제 특히 진행된 직장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이암에서도 이제 가끔씩 뼈라든지 뇌전이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사실 약물 치료는 이제 보조의 어떤 역할, 선행 혹은 구제라는 이제 어떤 조금 한계가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치료 알아봤고. 그래서 치료 원칙은 결국 수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걸 떼어낼 수 있고 제거가 된다 그러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특이한 암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이상하게도 대장암은 수술이 다 가능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조금 독특한 다행인 점도 있고 네, 독특한 암이라고 할 수 점이겠네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장암 수술의 원칙은 그 대장암과 그 주위의 일정 부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서 치료 목적과 더불어서 이제 몇 기라고 하는 병의 진행 정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대장암 수술은 이제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복강경 보조 수술을 할 수 있겠고,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겠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제 요새는 복강경 수술이 나오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상처가 적어졌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수술한 상처가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분 어떤 수술 하신 거예요? 우측 우반 결정 절제술이라고 우측 대장암 수술을 한 거죠. 복강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네. 어느 건지 맞춰보는 거군요. 이분도 똑같은 데 수술을 했어요. 네. 자, 이 두 분 중에 어느 쪽이 복강경 수술을 한 걸까요? 이쪽 아래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른쪽 거. 네, 구멍이 뭔가 위에 있으니까. 예. 요게 네. 이제 상처가 있어서 이게 키 포인트죠. 네. 근데 이거 앞에 보면은 개복 수술한 분 상처가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차이가 별로 안 그러네요. 나겠죠. 그러니까 이 복강경 수술이 나오면서 상처 크기를 매우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같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우반 결장 절제술을 할 때는 뭐 굳이 이런 구멍을 더 안 뚫고도 그냥 저걸로도 될 정도라서 뭐 꼭 복강경을 해야 되나는 약간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정말 흉터가 적고 거의 없죠. 잘 안 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구멍만 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대장암 수술은 이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6, 7cm 정도의 미니 개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만큼 갖고도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기 얘기입니다만 병기는 이제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떼어낸 대장암을 아까도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이제 다 잘게 쪼개 가지고 현미경을 보고 이제 크기와 이제 깊이와 그 주위에는 림프절을 얼마나 떼어냈고 그 중에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뭐
근육층을 관통을 했고 림프절 전이는 없고 다른데 전이 소견이 없기 때문에 2기 A다. 하지만 림프관 암세포, 그러니까 그 주위에 림프관이라 그래갖고 종양 옆에 이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옆으로 림프관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암세포가 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요거는 3기에 준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이가 조금 됐을 수 있는 3기로 준한 이제 항암 치료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dengue 병기라는 건 결국 같은 생존율을 갖고 있는 대장암 집단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이제 체계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근육 그 깊이가 이제 근육층을 넘어가게 되면 2기가 되는데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경우에고 림프절 전이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 3기 이상이 되고 전이가 있게 되면 4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생존율인데 우리 병원의 이제 데이터입니다만은 1기는 거의 뭐 재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재발을 하지만 거의 다 재발해도 잘 나게 돼서 1기에 한 5% 정도 재발률이 있는데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 거의 똑 떼어나면 끝나는 네, 그런 네. 건 거죠. 네. 근데 2기의 경우도 요새 상당히 좋고요. 3기 좋은데 4기는 이제 간전이가 있을 때 떼어낸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완치가 되고 떼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나쁘죠. 차이가 크군요, 그게. 이런 이제 독특한 병을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좀 대장 용종을 발견되면 어떻게 떼어내는지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겸자로 제거하는 거. 작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경우에 그냥 떼어내면 됩니다. 이게 올가미를 씌워서 띄우든지 그냥 이렇게 겸자로 똑 떼어내면 되는데 이게 3mm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띄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대장 두께가 한 3mm도 안 되기 때문에 3mm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려웠고 그럴 때는 이제 올가미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주사를 갖고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한 뒤에 이런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콜드 스네어도 있고 핫 스네어도 있는데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거를 전기 소작을 통해서 띄어내면 핫 스네어라고 그냥 띄어내면 이제 콜드 스네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출혈이 좀 안 되게끔 띄워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엔도스코피 나이프라 그래갖고 내시경용 나이프를 쓰는 경우들이 요새 많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런 큰 거는 어떻게 옛날에 다 수술해야 됐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갖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회 뜨듯이 싹 도려냅니다. 쭉 대장 벽을 따라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띄어내고 끝에까지 다 띄어내고 이렇게 띄어내지죠. 잘 띄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클립으로 이렇게 또 모아줍니다. 상당히 이제 구멍을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띄어냈죠. 어떻게 궁금한 게 이게 내시경 중에서도 저렇게 큰 게 발견되면 띄워주시나요?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만 예를 들어 아까 버섯 모양으로 목이 길다. 그럼 띄어내기가 쉽겠죠. 근데 넓게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넓게 붙어 있는 것도 띄어낼 수 있는 범위가 잘 보인다 그러고 들어 올렸을 때 이걸 이제 들어 올려 봅니다. 들어 올렸을 때 밑에가 잘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깊이가 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띄워주면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띄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이 없는 분이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죠. 용종결제 후에 발견된 대장암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 없이 관찰하는데 이제 이런 걸 띄었습니다. 아까 이 내시경으로 보니까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잘 띄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점막층에만 국한돼 있고 잘 띄어냈습니다. 마진에 그러니까 절단면에 걸린 것도 없고 위험 요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CT를 찍어봤더니 림프절 커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한 16개월 뒤에 이렇게 대장을 보니까 이제 띄어낸 자리가 약간 또 튀어나와서 띄어봤는데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는 있는데
대장 절제 후에 남은 양 조직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게 위험 요소는 살짝 있는데 제거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열의 9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경우인데 하행 결정에서 이런 걸 좀 떼어냈어요. 모양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떼어냈어요. 떼어냈더니 점막하층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점막에서 1mm 정도 깊이를 들어갔는데 1mm가 이제 대기 기준인데 1mm 넘어가면은 조금 림프절전이 위험성이 있다 그러고 요게 이제 조금 현미경을 봤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암세포가 떠가는 게 보이는 림프관으로 간 게 보이는지 안 되는가 확실치가 않다고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로 림프절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종 절제를 하고 띄어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제 표시를 해갖고 그 CT에서 보고 어느 위치다 하는 걸 보고 그걸 띄어냈는데 다행히 림프절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최종 병기는 1기로 추가 보조 필요 없이 그냥 관찰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추가 좀 제거를 했지만 안전하게도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영상 검사에서 림프절 커진 게 보였기 때문에 띄어냈더니 결국 있더라 하는 건 경우인데 요게 한 열에 한두 명 정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걸 잘 이제 제거를 했어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잘 제거를 하고 뭐 완벽하게 잘 띄어낸 것 같았는데 점막 하층까지 갔는데 림프관에 암세포가 떠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띄워줘야 될 것 같고 깊이도 3mm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또 더군다나 CT를 찍어보니까 림프절도 약간 부어있는 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 두세 군데가 보이니 그 부위를 다시 표시를 하고 이제 띄어냈더니 14개 중에 5개에서 암세포가 림프절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기는 3개 A가 돼갖고 모주항암 치료받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결장에서의 경우고 이게 직장이 되면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학문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 용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험 요소가 없어서 이제 추가 치료 없이 관찰하기 이건 뭐 아까 그 결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걸 이제 잘 띄어내 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점막 하층에 침망구 있고 다른 데는 없고 위험 요소도 없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CT도 찍어봤는데 별게 없으니까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또 제거를 해봤는데 뭐 특별히 염증 소견 나와서 관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위험 요소가 있으나 영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보이지는 않는데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고민스러운 사실 그겁니다. 항문에 아주 가깝고 두 번째 층까지 갔고 깊이도 2mm. 근데 추가 치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문에 이제 가깝던 것 때문에 이걸 추가 치료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항문에 이제 보존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 그럼 이 절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배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려운 기능적인 이제 고민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게 가까운데 좀 크기가 크고 잘 띄어냈고 보니까 뭐 항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방사선 치료로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지켜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방사선 치료하고 한 5개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흔적만 보이고 CT나 MRI에서 뭐 보이지 않는 경우. 괜찮아지신 그 케이스인 거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흔치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고 영상 검사 이상 소견도 대장 수술을 시대했는데 대장암도 남아있고 림프절 전이도 남아있는 이제 이런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 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점막 하층까지 갖고 2mm 파고 들어가서 추가 치료 필요성도 있어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옆에 이런 게 보입니다. 아마 띄어내는 분이 띄어냈는데 그게 숨어 있는 거를 못 띄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림프절 전이도 보이고 그래서 띄어냈더니 림프절 전이가 2개가 있었고요. 근데 남은 대장암 조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나? 아마 이 옆에 게 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특이한 경우에 있고 마지막 케이스는 위험 요소가 약간은 있어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이제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다가 오래 지나서 발견된 경우인데요. 뭐 이게 보면은
뭐 크기는 4mm의 점막 하층, 요게 이제 위험 요소긴 한데 네. 깊이가 1mm는 안 됐습니다. 다른 위험 요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점막 하층까지 간 게 이제 약간 좀 마음에 걸리니 좀 추가 치료를 하고 구불결자이니까 뭐 수술하기도 쉬울 텐데 본인은 그냥 지켜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 띄어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CT나 MR 뭐 이런 데서 절대 뭐 림프절 전이 같은 게 안 보였는데 3년 6개월 후에 림프절이 커지는 게 이제 보였어요. 네. 이건 문제가 생겼구나. 예, 페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표시를 하고 요 부위였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고 보고 띄어냈습니다. 그랬더니 11개 중 2개에서 림프절 이제 변이가 대장암은 없었지만 림프절만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뭐 꽤 오래됐지만 지금 한 10년 이상 됐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띄어냈는데 대장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암세포 분화도가 좋지 않은 경우는 뭐 당연히 추가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점막 하층 두 번째 층을 넘어간 경우, 침범 깊이가 1mm 이상인 경우, 혹은 잘 띄어냈다고 했지만 절단면의 혐의경으로 암세포가 걸려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림프관이나 혈관 혹은 신경주위에 암세포가 보일 경우, 영상 검사에서 림프절 변이가 의심될 때는 추가 치료를 고려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들이 이제 위험 요인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증례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대장암 예방법이 좀 다들 많이 궁금하실 네.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장암 왜 걸린지 모르지만 예방법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네. 최선의 예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지만 대장 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변이 있게 되면 여기 숨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게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길이가 이제 길게 되면은 또 다 찾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관장을 잘해야 되고 길이에 문제가 있고 다 100% 완벽하게 볼 수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선종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내년에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장을 좀 제대로 관장 제대로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2시간 안에 먹어라 그러면 저희가 아주 그냥 쉽게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한 2시간 더 땡겨서 한 4시간 동안 드시면 됩니다. 그 포를 말씀하시는 그 약제 포든 뭐 약제든 네네. 그러니까 권고하는 시간보다 2시간 먼저 2시간 먹을 건 4시간 드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관장을 하시고 네, 그게 제일 대장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황대영 교수님과 함께 대장 용종에서 발견된 대장암과 제목으로 대장암 용종과 또 선종 여러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질문 몇 가지 살펴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씨님께서 조직 검사에서 그러니까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데 암으로 나온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은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거는 어떤 모양이고 크기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기다린다고 하셨으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암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드뭅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 해갖고 용종 제거해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 1000명이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용종에서 암이 나오는 확률이 한 1000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건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모양일지가 중요하고 결국은 현미경 검사가 100% 답을 드릴 겁니다. 네. 너무 뭐 벌써부터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하시니까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얼트루님께서 체형이 클수록 대장의 크기가 큰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몸이 좋은 분들도 굉장히 장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체형하고는 대장 크기는 관계가 없고요. 체형이 큰 사람은 오히려
대장이 오히려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크기, 그러니까 내경의 크기보다는 길이가 짧은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이게 마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델들이라고 그러죠. 네. 모델들은 이게 굉장히 길 경우가 많습니다. 오, 생각 외로. 반대네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얌얌님 질문은 저희가 아까 살펴봤고, 요거 장내 미생물이 대장과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네. 그 장내 미생물은 요새 이제 굉장히 관련성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뭐 분포가 다르면 대장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뭐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미생물을 바꿔주면 대장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들 얘기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요새 그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유산균도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게 항암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산균도 들어가서 폐혈증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걸 일으킬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 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만이님께서 아버지님께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 0.7cm를 제거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추천하시고 싶은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종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받으시라 그러냐면 일단은 제거를 했다 그래도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환자 자체,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대장 모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찾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덕만이님이 좀 추가 질문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장정결제를 먹기가 힘들수록 관장이 잘 될까요? 요새는 알약 하늘만 먹어도 되는 병원도 있던데 관장 효과가 기존하고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뭐 하루 한 번 먹는 약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장결제 먹기가 힘들수록 관장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토하면은 안 됩니다. 네. 구토하면 거의 뭐 이건 100% 관장이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이제 다음날 수술할 분들한테 관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장 잘 안 되면 연결한 게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대낮부터 관장약을 드시게 합니다. 아주 그냥 한 6시간, 7시간씩 드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제를 갖다가 뭐 차라리 오래 먹더라도 천천히 먹고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한 알짜리는 없고요. 사실 14알짜리 두 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는 사실 전 다 두 가지 다 먹어봤는데 네. 뭐 비슷합니다 보면은. 근데 잘 먹고 물도 충분히 먹어야만 이제 관장이 잘 되는 거지. 토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잘 먹으면 두 가지 다 효과가 조금 다 좋다.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포스토리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피가 나는데 대변 볼 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변을 보기 바로 전에 방귀를 낄 때 항문에서 빨간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2번 정도 생겼는데 혹시 큰 병일까요? 좀 대장 내시경 받아봐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연배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30대 후반이라고 하십니다. 30대 후반이군요. 30대 후반이면 사실은 거의 이 경우는 치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뭐 지금 방귀 읽기가 돼서 빨갛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항문에 가까운 쪽에서 나는 피거든요. 근데 제일 흔한 거는 치핵.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한테 많은 거는 아까 개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실이 많은 경우도 사실은 피가 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병원을 가셔야 내시경이겠죠. 내시경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장 전문 병원에 가서 항문 진찰을 먼저 받으면 이제 직장암이 거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장암에서는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로도 직장 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cm 정도만 봐도 50%는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나머지 부위는 이제 내시경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 거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좀 항문 쪽 질환 좀 살펴보시고 그게 내시경 가능성이 제일 살펴보시고.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포스토리님은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국대병원 외과 황대윤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